이번에는 경매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권리 분석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의 구조는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보는 공적 장부가 등기부등본이죠.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조는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등기부상에 표제부, 갑구, 을구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표제부에서는 보아야 될 것이 대지권, 미등기,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보입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이고 또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대지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대지권이 있지만 토지 별도 등기라는 대지권에 어떤 권리 제한이 사항이 있으면 그런 표시를 하죠.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는요.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취산권, 지역권 이런 부분이 기재가 되고요. 이러한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 분석 외에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할 때는 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그러면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줍니다. 그래서 임대차는 등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거 권리분석, 주택임대차, 또 상가 건물 임대차, 상가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 임대차 부분을 공부를 합니다. 임대차 주택은 우리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고요. 상가는 등록상의 현황조사.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권리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있다. 유치권 등기가 안 됩니다. 법정지상권 등기가 안 되죠. 자, 우리가 부동산 경매 길라자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의 구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과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거를 우리가 강항상 사법상의 권리 분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법상의 권리 분석 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제 공법상의 권리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공법상의 구제를 검토해서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이용 가능성 및 활용 가치를 판단하는 분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 건물이 해당 건물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 개조했다. 이런 경우에 불법 건축물이 되죠. 이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건축물 대장에 있어서 불법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니에요. 현황과 실제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예를 들면 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 대장이 됐는데 실제로는 상가로 쓰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이 됐는데 실제로는 주택으로 쓰더라. 그리고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 이거는 위반 건축물이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는데 그것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네, 써있지 않다 라고 해서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건 아닙니다. 적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위반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는요, 실제 현황을 가보고 건축물 대장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기부상에 나타나지가 않죠. 공법상의 권리 분석이라 해서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우리가 내가 사업하고자 하는데 여기를 학원으로 이용하고 싶다. 저 상가를 낙찰받아서 학원을 이용하고 싶다. 그런데 그 학원으로 용도가 나와야 되는데 학원으로 용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또 알아보셔야 되는 것이 공법상의 권리 분석이고요. 해당의 물건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토지를 매입했을 때 이 땅에 대해서 건물을 몇 평을 짓고 최대 며칠까지 지을 수 있을까? 건폐율, 용적률을 또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지와 관계된 공법에는요, 뭐가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법, 개특법이라 그랬죠.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법,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부지적법을 말합니다.
건물과 관계된 공법에는요, 건축법과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컨설턴트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공법상의 권리 분석인 이런 법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냐? 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다 할 수도 없고요. 다 해서 공부를 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은요, 우리가 해당 물건을 권리 분석할 때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요, 해당 물건을 분석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래야지 더 생생하게 내 것으로 와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권리 분석의 구조는 사법상의 권리 분석과 공법상의 권리 분석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고, 사법상의 권리 분석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을 하고 등기부 외의 권리 분석인 임대차 부분을 공부를 하면 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해당하는 근린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한다 할 때 해당 관련법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가 해당 등기부상에 있는 권리가 내가 매입을 했을 때 경매로 취득을 했을 때 말소되는 게 있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총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기입 등기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전세권, 세무된 전세권은 뭐냐? 요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는요,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이어야 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부의 전세권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분석인 임대차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임대차 분석에 있어서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요 용어에 대해서 공식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항력은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은 뭐냐?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정액 청구할 수 있는 힘. 누가? 전 소유자, 전 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 낙찰자에게 내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는 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입니다.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누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이길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를 인도받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상가의 경우. 그러면 이 대항력은 공식 주택을 인도받았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은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이거예요. 내가 보증금이 있는데 나보다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뭐 가압류권자나 압류권자가 있다 해도 걔들보다 내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변제권인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 요건이 주택을 인도하고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을 때 후순위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항력 플러스 확정 일자가 하나 더 들어가죠? 우선 변제권입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소액 임차인은 나중에 내가 나보다 먼저 앞선 근저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전입되더라도 소액 임차인, 일정한 보증금을 가진 소액 임차인은 그 주택 가액 2분의 1 범위에서 다른 담보물권 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을 인도받고요,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 변제권을 발생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받기 위한 임차인의,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지역
공식은 각각 우리 도표에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자,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확정일자 없어도 대항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소기준 권리를 공부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거기에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뭐예요? 전입신고죠? 전입신고가 먼저 앞섰다라고 하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뒤에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권리 분석하면서 꼭 보아야 할 서류가 있어요. 뭐냐? 모든 물건이 공통됩니다. 꼭 봐야 할 물건인데 공통된 물건이에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감정 평가서, 등기부 등본. 이 물건은요, 어떠한 경매 물건이라든지 꼭 보셔야 할 물건 서류입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띄워봐야 될 게 건축물 대장은 꼭 띄워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 주택을 한다, 상가 건물을 한다, 빌딩을 한다, 부분 상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 대장을 꼭 띄워보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여부와 건축물 대장의 상이한 점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토지의 경우도 꼭 띄워봐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서류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입니다.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